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경제의 초대형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상황별로, 시나리오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논란이 큰 가족 합산 규정을 수정할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는 긴 연휴였는데 미국에선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이라는 또 빅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또 변수가 됐는데요. 우선 현재 상황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난 긴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든 최대 뉴스는 누가 뭐래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코로나 확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인 금요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코로나가 확진 판결이 됐고 금요일 오후부터 세계 경제 또 정치 사회에도 여러 가지 지금 영향을 줬는데 특히 대선을 한 달도 채 안 놔둔 상태라는 점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정이 전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이 악화되면 그로 인해서 미국의 백악관 또는 미국의 정치 집행력, 정책 집행력이 마비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확산이 됐는데요. 다행히 현재까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 한 대여섯 시간 전에 메릴랜드 군대 병원에서 밖에 외출을 나왔어요. 네. 외출을 나와서 난 건재하다, 곧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고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건재를 알리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백악관 측이나 의료진은 큰 문제가 아니니까 이 회생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받은 약의 상태가 중증 환자들에게만 쓰는 약이기 때문에 또 산소호흡기까지 사용한 거로 봐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악관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사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불안감이 정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잠깐 외출해서 지지자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주말 동안 미국 증시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잘 나갔던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계속 오르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때문에 주가가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막판에 조금 그 하락폭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일본 도쿄 증시를 비롯한 한국 증시 등이 쭉 열리는데요. 네. 현재 상황으로는 미국은 아직 오늘 밤에 열리는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증시라든지 전 세계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어떤 안도의 분위기가 전 세계 증시에서 조금 확연한 그런 분위기고요. 다만 이제 달러의 경우에는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불안감이 생기면서 결국 안전자산, 불안할 때는 부도 나지 않는 안전자산이 집중하는 그런 패턴을 따라서 미국 달러 가치가 좀 상승을 했는데요. 그나마도 달러 가치 상승폭은 평상시의 이런 사태보다는 상당히 폭이 적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종합한다면 적어도 트럼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세계 경제, 한국 경제의 충격은 거의 없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증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만큼이나 경기 부양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병상에서도 경기 부양책 빨리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적인 제스처로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은 그동안에 이 코로나 전국이 생기고 난 이후에 모두 4번에 걸쳐서 경기 부양책을 폈습니다. 지금 5번째 부양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아주 심각한 서로 간의 의견 마찰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쟁점은 민주당, 야당인 민주당은 좀 더 규모를 많이 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자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적정량을 주자. 특히 지금 실업수당이 많이 나가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실업수당 받는 게 더 낫다고 해서 취업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다. 그래서 취업수당을 전면 깎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거든요. 바로 이 대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충돌을 해왔는데 지금 병상에서 메릴랜드 군병원에서도 자신은 나라 경제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이 약 1조 원 내외의 경기 부양책을 야당이 빨리 좀 가속화시켜달라. 이게 대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병상에서 저렇게 주장하는데 야당의 입장만 주장한다, 고집한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조금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야의 미국의 5번째 부양책이 생각보다는 좀 더 빨리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미국의 5번째 경기 부양책이 지금 세계 정치나 경제에 상당히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지금 시장 상황은 좀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예, 한국은행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죠. 부총리, 주총재 주재로. 거기서 이제 얘기한 한국은행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보면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급등하고 급락. 그래서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황은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견해가 우세합니다. 미국 역대 250년 역사 중에 대통령이 건강으로 사망한 적도 있었고 심장병으로 긴급 입원한 적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는 2차 대전 때 4번에 걸쳐서 대통령을 했던 루스벨트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사망했는데 미국 주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요. 또 아이젠하워 대통령 1955년에 심장병으로 갑자기 입원했는데 그 당시는 주가가 크게 떨어졌으나 한 달 만에 완치되고 재선에 성공한 주가가 올랐거든요. 오히려 뉴욕 증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사태보다는 지금 대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 혹시 졌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개표 결과, 특히 우편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개표 절차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고 그에 따라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다른 어느 나라하고 달리 부통령 제도가 잘 돼 있고 대통령이 유고 있을 경우에 그걸 승계하는 시스템이 어느 누구보다도 잘 돼 있는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도 아니고 회복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코로나발 세계 경제 쇼크는 상당히 지금 진정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는 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 경제에 이제 일단 불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환율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할 그런 때에 우리로서는 외환 보유고 관리를 서로 실패한다든지 이러면 순간적인 충격에도 이 경제가 조금 약한 나라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지금 기획재정부가 적절히 대책을 잘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세계 경제 상황에 비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성숙된 경제 주체들의 대책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정책 당국에서도 충분한 이 외화 유동성을 갖고 이런 변동성 상황에 좀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한국 경제도 잘 꾸려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좀 여쭤보면 트럼프가 재선하는 경우 아니면 바이든이 새롭게 당선되는 경우 각각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떻게 좀 진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3가지 경우의 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는 그런 첫 번째 경우의 수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해서 바이든이 정권 교체에 성공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에 불복해서 여야간에 승자가 결정되지 않고 혼돈상이 될 가능성, 이 대선의 불복 시나리오 상태가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나 바이든 대통령이 되나 사실은 미국 경제로서는 어느 대통령이 되나 당장의 경제에 큰 어떤 변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공격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네. 이것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재선에 실패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 그것이 관심을 끌었는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선거를 의식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중국에 대한 이 견제 기조는 지금 현재대로 계속해 나가겠다, 그런 어떤 정책적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고 미국 당장의 미국 경제 또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지금 한 가족이 한 종목당 합산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이게 3억 원 이상으로 강화가 되는 거고, 이에 따른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입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주식을 파는 사람들은 그 보유 주식이 가족을 합산해서 3억 원이 넘어간다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세는 20에서 33%까지입니다. 그동안에 거의 내지 않던 새로운 세금을 내게 되면 좀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10억 원이 넘어야만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3억 원으로 줄어들면 투자 금액은 훨씬 줄어드는데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 네.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정권가가 상당히 지금 시끄럽고, 또 일부 투자자들은 청와대 청원까지 내서 모처럼 살아나는 정씨를 정부가 말살을 하려고 그러느냐. 특히 지금 정씨는 개미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개미들이 지금 상당히 흥분하고 있고,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네. 특히 지금 많은 가족들, 본인뿐만이 아니라 직계 좀비 속을 모두 합산해서 3억이 넘으면 과세하라 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할아버지, 손자, 정손자 또는 배우자의 할아버지, 근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요즘은 직계 좀비 속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투자자들, 특히 동학 개미를 중심으로 좀 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재부에서는 이렇게 소득세를 매겨지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의 얘기다, 걱정하지 말라는 입장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득세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가족을 다 합쳐서 3억 이상인데, 가족 다 합쳐서 주식을 3억 이상 갖고 연간 2천만 원 이상 지금 양도소득이 일어나고 있는, 돈을 연간 주식 투자로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과세 대상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더더군다나 2023년이 되면 우리 양도세 면세점이 5천만 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1% 정도밖에 내지 않습니다. 이 대목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이의 제기가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서요, 일반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내가 세금 안 내는 거, 그건 이해하겠다. 그런데 주식은 다른 상품하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 과세 대상이 1%건 5%건 과세 대상자가 세금 때문에 주식을 팔고 떠나면 그게 주가가 떨어져서 세금을 안 내는 일반 투자자들, 개미들도 타격을 받으니까 네. 왜 이런 정책을 급격하게 도입하느냐. 2년 전만 해도 지금 15억 이하에만 그 세금을 물렸는데 내년부터 왜 이걸 3억으로 급격히 낮추냐. 더더군다나 이게 과세는 내년 4월 1일부터 파는 물량에 대해서 대상이지만 보유 시점은 올 12월 30일입니다. 2달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 대목에서 지금 개미들이 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당정에서 이제 재검토를 시사했는데,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조금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좀 조정을 하자. 특히 지금 3억 원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표를 했고 정책의 안정성이나 지속성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주주의 가족을
그 할아버지, 손자, 할머니 다까지 이래 포함하는 것은 사실 종부세 때도 이게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요즘 이것이 바로 내가 한 행동, 나의 소득만으로 과세를 해야지 나 아닌 다른 가족들까지 책임을 묻는 것을 이걸 흔히 연좌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 연좌제에 대해서는 좀 한번 깊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한 경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